저는 서울에 사는 72살 나현숙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모임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연락이 뜸해지면 괜히 불안했죠. 그런데 40년을 이어온 친구 모임에서 늘 험담과 비교만 오가는 대화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없이 공허해졌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 친구 만나고도 행복하지가 않아. 남편은 잠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닌 걸 수도 있어. 그때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유와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알게 됩니다. 당신의 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을 사람에게 매달리며 상처받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외로움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현자 공자는 군자는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저는 늘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친구가 많아야 잘 사는 인생이라 믿고 관계를 놓지 못하는 걸 미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처럼 관계는 많았지만 그 안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도 70대 이상 어르신 중 30% 이상이 과도한 사회 활동으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는 방법, 진짜 친구를 가려내는 지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노년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오랜 세월을 살며 가장 먼저 깨달은 것.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을수록 외롭지 않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면 무조건 참석했고 누군가 연락을 주지 않으면 먼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몇 년 전 40년 넘게 이어온 친구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모임은 늘 그랬듯 시작부터 서로의 뒷담화와 남 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들춰내며 비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텅 비어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왜 친구를 만나고 오면 이렇게 허탈할까? 행복하자고 만나는 건데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져. 남편은 잠시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현수가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임 참석을 조금씩 줄이고 새벽 공원을 걸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계획하는 그 시간이 모임에서 주는 웃음보다 훨씬 큰 행복을 주더군요.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만남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만 내가 나를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을 충실히 활용하는 70세. 노인들의 우울 지수가 과도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보다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행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걸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주는 결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오히려 지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가까운 공원을 걸으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진짜 행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걸 저처럼 늦게 깨닫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인연이라도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배웠습니다. 그 경험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마음의 짐이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붙잡고 있었기에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나 웃고 떠들며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낸 사이였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만나면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그녀는 항상 다른 친구들의 흉을 보거나 자식들 얘기를 꺼내며 은근히 비교를 했습니다. 현수가, 내 아들은 아직 승진 못했지. 우리 아들은 벌써 부장 달았다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이렇게 쌓아온 세월을 어떻게 끊어 하는 생각에 계속 만남을 이어갔죠. 어느 날 모임에서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다른 친구가 제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현수가, 넌 왜 매번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 억지로 온 것 같아 보여.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30년 친구인데도 이제는 만나기가 싫어. 그런데 끊을 용기가 안 나.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인연도 물처럼 흘러야 하는 거야. 억지로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잖아. 놓아줄 때 편안해질 수도 있어.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동네 언니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모든 인연은 계절과 같아 찾아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요. 억지로 붙잡는 건 결국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줄 줄 알아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지키지 못하면 나쁜 친구가 되는 것 같아 억지로 붙잡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 친구가 왜 연락을 피하냐고 서운해했지만 차츰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인연이 끊어지니 숨통이 트이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여유가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진 않나요? 오랜 인연이라고 무조건 붙잡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한가입니다. 세월이 쌓였더라도 그 관계가 내 마음을 해치고 있다면 감사히 보내줄 용기가 필요합니다. 떠나보낸다고 해서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날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친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친구는 한두 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주소록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고 주말마다 모임이 있으면 왠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몇 해 전 제 인생을 뒤흔든 큰 병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저는 제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들에게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찾아온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현수가, 괜찮아. 내가 이겨낼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해줬을 때 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인맥을 넓히며 바쁘게 지냈던 제 인생이 한순간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그 많던 친구들이 정작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연락 한 통 없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들과의 모임을 줄이고 진심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단 몇 명과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제게 큰 힘이 되어준 친구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번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런 게 진짜 우정인가 봐.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현수가, 친구는 많아도 소용없어.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명이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익을 위한 우정은 오래 가지 않지만 덕을 위한 우정은 평생 간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친구 한 명이면 평생이 든든하다고 했죠. 예전에 저는 친구 숫자가 많아야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실패했을 때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복입니다. 요즘 저는 더 이상 친구 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함께 말없이 걷기만 해도 편안한 친구,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 내 아픔을 자기 일처럼 공감해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평생을 함께할 단 한 명의 친구가 100명의 형식적인 인연보다 훨씬 더 값집니다. 친구의 양이 아니라 질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번째 이야기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친구들을 많이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생일이면 제일 먼저 연락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 도와주곤 했죠. 마음 한켠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도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기대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더군요. 몇 년 전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늘 챙기던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쳐다보며 기다렸는데 결국 단 한 명만 축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그때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지? 라는 서운함이 치밀었습니다. 그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나는 늘 친구들 챙기는데 아무도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현수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내가 마음을 쓰는 건 좋지만 상대방이 똑같이 해줄 거란 기대는 내려놓는 게 편할 거야. 며칠 후 한 지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내가 한 만큼 친구들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현숙 씨, 기대는 스스로 만든 족쇄야.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거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마음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때도 반응을 바라지 말자.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해도 서운하지 않고 작은 관심에도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의 많은 부분은 결국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성격과 표현 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면 관계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구에게서 실망을 느끼고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먼저 했으니 상대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 대신 그저 내가 원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세월이 아니라 성숙도와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려 볼게요. 5번째 이야기는 관계의 질은 나이가 아니라 성숙도와 가치관이 결정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지내면서 나이도 비슷한 친구들을 여럿 사귀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고 노년에 들어 새롭게 알게 된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오래 알았다고 해서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년 전 이웃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와 웃음이 오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늘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며 말꼬리를 잡았고 또 누군가는 본인의 불행한 과거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를 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면 다들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지칠까? 다들 나이도 있고 인생 경험도 많은데 왜 대화가 이렇게 날카롭고 무겁지? 그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현수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성숙함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배움과 마음가짐에서 오는 거지.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모임을 떠났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알게 된 몇 분과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인생에서 배운 것들을 진심으로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은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만나야 인생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맹자는 호연직이라 하여 바른 마음을 기르면 세상에 가득한 기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죠. 결국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삶을 겪으며 배우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니란 거요. 반대로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관계라면 그게 평생의 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오랜 인연이라 끊을 수 없다. 나이 들면 다 성숙해질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붙잡고 계신가요?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느니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훨씬 값진 선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평안을 찾는 방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저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가장 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며 억지로 붙잡은 인연이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을 친구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늘 참석했고 남들이 서운해할까봐 제 마음을 숨기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제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고 진짜 행복을 찾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며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 그리고 나 자신과 보내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찾아온다는 거요. 현자 공자는 군자는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닦는 데 힘쓴다고 했습니다. 또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법 하나면 평생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이 지금은 제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소수의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지내고 때로는 혼자 책을 읽고 산책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관계를 붙잡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쯤 멈춰서 나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감사히 보내주고 진짜 나를 지켜주는 사람과만 평생을 함께 하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친구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해지면 외로움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닌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평안한 마음으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내가 괜히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지혜들을 나누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자유롭고 평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